매일 아침 즐겨 드시는 그 고소한 검은 콩 한 잔이 혹시 여러분의 몸속에서 돌처럼 굳어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 한명숙 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꽤 알려진 자연식 생활 실천가였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은 모두 화학 물질이라며 멀리하시고 오직 자연에서 얻은 천연식품으로만 몸을 회복하겠다는 신념이 아주 확고한 분이셨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지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며 1년 전부터 매일 아침 정성껏 검은 콩을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준비 과정 또한 대단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품질 좋은 국산 서리태를 직접 고른 뒤 불리고 삶고 갈아서 아침마다 한 대접씩 드셨습니다. 식탁 위 반찬으로도 짭짤하게 조린 콩반찬을 절대 빼놓지 않으셨고 가족들이 질려한다고 해도 몸에 좋다며 권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분이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옆구리를 부여잡은 채 식은땀을 쉴 새 없이 흘리고 계셨죠.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신장 안에 결석, 즉 단단한 돌이 형성되어 있었고 신장 기능 수치는 위험 범위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한명숙님은 결과를 듣고 억울하다는 듯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남들이 귀찮아서 안 먹는 검은 콩을 1년 내내 챙겨 먹었는데 도대체 왜 신장이 망가졌느냐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검은 콩이 문제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은 콩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검은 콩은 자연이 준 선물이라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억제하고 시스테인은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며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여성의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간과하기 쉬운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산삼이라도 잘못 섭취하면 독이 되듯 검은 콩 역시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한명숙님의 결정적인 실수는 검은 콩이 아니라 검은 콩과 무심코 함께 먹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습관처럼 곁들인 우유 한 잔, 반찬으로 집어들었던 김치 한 조각이 몸속에서 검은 콩과 섞이며 엉기고 굳어져 서서히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40대를 넘어서면 우리 몸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위에서는 소화 효소 분비가 줄고 신장에서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이 점차 느슨해집니다. 젊을 때야 아무 음식이나 섞어 먹어도 큰 탈이 없었겠지만 중년 이후에는 궁합이 맞지 않는 식습관이 그대로 장기에 축적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검은 콩 두유 옆에 우유가 함께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콩밥 위에 젓갈이나 장아찌를 곁들여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그냥 넘기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여러분의 식탁에서 당장 조심해야 할 검은 콩과 가장 맞지 않는 최악의 음식 3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죽어가는 콩의 영양을 200% 살려 내 몸의 보약으로 만드는 기적의 짝꿍 음식 3가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뜨끔하신 분 계신가요? 내가 그동안 잘못 먹고 있었구나 하고 걱정이 되신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계속 섭취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문제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콩을 어떻게 먹는지 배우는 것을 넘어 앞으로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를 얻으시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는 기대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의학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속에서 시멘트처럼 굳어가는 최악의 음식 궁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 궁합 범위는 바로 우유입니다. 지금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 많으시죠? 선생님, 아침에 바빠도 검은 콩가루 한 숟가락을 우유에 타 먹으면 간편하고 고소한데 그걸 먹지 말라고요. 카페에서도 블랙푸드 라떼 같은 메뉴로 건강식으로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맛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맛있다고 계속 먹다 보면 몸속에 돌멩이를 키우는 셈이 됩니다. 왜 그런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에는 인, 파스퍼러스 성분이 풍부합니다. 반면 우유에는 잘 아시는 대로 별표 칼슘, 캘시엄, 별표이 많죠. 둘 다 몸에 좋지만 뱃속에서 만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인과 칼슘이 결합하면 인산칼슘이라는 단단한 물질로 변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시멘트 반죽과 같습니다. 시멘트 가루에 물을 섞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 단단해지듯 우리 몸속에서도 검은 콩의 인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면 서로 엉겨붙어 녹지도 흡수되지도 않는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그 덩어리들은 어디로 갈까요? 몸속 배수구 역할을 하는 신장으로 흘러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게 바로 신장결석, 즉 몸속 돌이 되는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명숙 님도 이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우유를, 머리카락 관리를 위해 검은 콩을 섭취했지만 두 가지를 함께 먹는 바람에 칼슘은 배출되고 콩의 영양도 흡수되지 않아 돌덩이만 만든 셈이죠. 특히 40대를 넘은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장은 젊을 때처럼 강하지 않고 위산 분비와 소화 효소인 펩신도 줄어듭니다. 젊은 시절에는 돌도 씹어 먹을 정도의 소화력이 있어 가끔 섞어 먹어도 문제없지만 중년 이후에는 인산칼슘 덩어리를 분해할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검은콩 라떼를 드신 후에는 유독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하며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단순히 우유가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뱃속에서 소화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서서히 부패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랑 콩이 둘 다 단백질인데 같이 먹으면 힘이 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환자분들에게 식단 일기를 써오라고 하면 소고기와 콩밥을 같이 먹었다며 뿌듯하게 적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습니다. 비유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귀한 보석을 샀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자마자 문 앞에서 도둑이 채가서 강물에 던져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여기서 보석은 소고기 속 철분이고 도둑은 검은 콩 속 피틴산입니다. 검은 콩 껍질에는 피틴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특히 미네랄, 그 중에서도 철분과 아연과 결합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소고기에는 별표 해미철, 힘아연, 별표이라는 흡수율 높은 철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빈혈 예방과 혈액순환에 도움되는 귀한 성분이죠. 그런데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피틴산이 철분을 꽁꽁 묶어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배출해버립니다. 즉, 비싼 돈 주고 산 소고기의 영양분을 그냥 흘려보내는 셈입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들은 철분이 부족해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럽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콩밥과 함께 먹으면 고기 섭취의 효과가 사라집니다. 게다가 소화 과정에서 남는 찌꺼기 때문에 신장은 24시간 쉬지 못하고 야근을 해야 합니다. 단백질 과잉은 신장 피로의 지름길입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기 드실 때 쌈장, 콩가루, 짠 반찬까지 곁들여 드리진 않으십니까?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바로 소금에 절인 반찬들입니다. 이게 바로 신장을 압박하는 시한폭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 번째, 절대 주의해야 할 위험한 조합은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짠 반찬입니다. 김치를 빼라니요? 한국 밥상에서 말이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밥에 김치 한 점, 장아찌 한 점 얹어 먹는 맛, 정말 입맛 없을 때 한 그릇 뚝딱이죠. 하지만 신장이 조금이라도 약하다면 이 조합은 단순한 밥도둑이 아니라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은 칼륨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칼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검은 콩 100g에는 12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바나나가 칼륨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검은 콩의 칼륨 함량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보약과 같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나트륨을 배출해주니까요. 문제는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발생합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 필요한 것은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소변으로 배출하는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짠 음식으로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고 검은 콩으로 칼륨까지 동시에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된 정수기 필터에 흙탕물과 오물이 함께 들어오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필터가 막히듯 신장도 감당하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립니다. 결국 신장은 파업을 선언하고 처리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 상태를 의사들은 고칼륨 혈증이라 부르며 가장 위험하게 여깁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처음에는 손발이 저리고 입술 주변이 얼얼해집니다. 그 다음 근육마비가 시작되고 가장 중요한 심장 근육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맥이 발생하고 심하면 예고 없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심장학회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한국인 10명 중 3명은 만성심장병 초기 단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심장이 70% 이상 손상될 때까지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명숙 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콩조림, 즉 콩자반을 아주 즐겨 드셨고 밥상에는 항상 젓갈이 올라왔습니다. 검은 콩의 칼륨 폭탄과 간장, 젓갈의 나트륨 폭탄을 매일 세 끼마다 터뜨리신 셈입니다. 결과는 심장이 1년 만에 망가지고 몸이 퉁퉁 붓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혹시 지금 발목을 확인해 보세요.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거나 저녁이면 발이 붓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검은 콩과 짠 음식을 같이 드시는 습관을 멈춰야 합니다. 이미 심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김치나 된장이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 검은 콩을 먹을 때만큼은 저염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콩밥을 먹을 때 김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신장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은 콩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음식, 우유, 소고기, 짠 반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유도 안 되고 고기도 안 되고 김치도 안 된다니 도대체 콩은 어떻게 먹으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안 되는 것만 알려드리고 끝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죽어가는 콩의 영양을 살려내고 신장까지 튼튼하게 지켜줄 기적의 짝꿍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 방법대로 먹으면 약보다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건강 2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제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이제 검은 콩을 보약으로 만드는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앞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 답답하셨죠? 이제부터는 마음껏 드실 수 있는 꼭 지켜야 할 기적의 조합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검은 콩의 영혼의 단짝은 달걀입니다. 이 둘은 서로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보완합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중 메티오닌이 부족해 콩만 먹으면 단백질 합성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마치 10조각짜리 퍼즐에서 딱 한 조각이 없는 상태와 같습니다. 달걀에는 이 메티오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그림이 완성되지 않은 퍼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달걀을 딱 하나 곁들이면 마지막 조각이 채워지면서 퍼즐이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단백질 상호 보완 작용이라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에게 근육은 재산과 같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당뇨 관리도 되고 낙상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밥 대신 떡이나 빵을 드시지 말고 검은 콩밥에 반숙 달걀 하나 얹어보세요. 맛도 고소하고 근육을 만드는 최고의 보약 밥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검은 콩을 현미나 잡곡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흰쌀밥에 검은 콩만 섞는 경우도 나쁘진 않지만 최선은 아닙니다.
흰쌀은 도정 과정에서 영양소가 대부분 깎이고 탄수화물 위주로 남기 때문에 섭취 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반면 현미나 잡곡은 겉껍질이 그대로 남아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속에서 그물망처럼 작용해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검은 콩에도 식이섬유가 많은데 현미까지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겨 혈당 급상승을 막고 신장에도 여유를 줍니다. 당뇨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검은 콩과 현미밥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검은 콩을 식초와 함께 드세요. 앞서 말씀드렸듯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 콩 단백질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배에 가스가 차거나 방귀가 많이 나오게 되죠. 이때 식초가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식초의 산 성분이 위를 자극해 위산 분비를 돕고 콩의 단단한 단백질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어 소화와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추천 방법은 초콩을 만들어 드시는 것입니다. 볶은 검은 콩을 식초에 일주일 정도 담가두고 식사 때 반찬처럼 조금씩 섭취합니다. 처음에는 시큼에 익숙지 않을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입맛도 돋우고 소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명숙님에게 제가 처방한 식단도 이와 같았습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게 하고 반찬으로는 짠 젓갈을 모두 치우고 초콩과 달걀찜을 드시게 했습니다. 밥은 흰쌀밥 대신 현미콩밥으로 바꾸셨죠. 처음에는 심심하다며 투덜거리셨지만 딱 2주 지나자 속이 편하고 아침에 몸이 가볍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더부룩하던 배가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매일 밥상에서 나쁜 궁합을 빼고 좋은 궁합을 더하는 것, 그것이 진짜 치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만 남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도록 3가지 핵심만 요약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머릿속에 확실히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명숙님의 건강검진 결과가 6개월 뒤 어떻게 달라졌는지 놀라운 반전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을 고정해주세요.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 식초와 달걀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확인 2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을 응원합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검은 콩이라는 친숙한 식재료를 통해 내 몸을 살리기도 해치기도 하는 음식 궁합의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명숙님의 6개월 뒤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단을 바꾸고 반년 만에 병원을 다시 찾으셨을 때 진료실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달라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부어있던 다리는 붓기가 사라지고 무엇보다 얼굴빛이 맑아졌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위험 수치를 넘나들던 칼륨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들도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걱정했던 결석도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비싼 약을 먹어야만 낫는 줄 알았는데 집에 있는 식초와 달걀이 명약이었네요. 이제야 밥 먹는 게 즐겁고 몸이 살아나는 걸 느껴요. 이 말씀을 듣는데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해드린 것은 대단한 시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못된 길로 가던 식습관의 방향을 살짝 바꾼 것뿐인데 그 작은 변화가 한 사람의 건강과 삶을 송두리째 바꾼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딱 3가지 핵심만 마음에 새기세요. 첫째, 검은 콩을 먹을 때는 우유, 소고기, 짠 반찬을 멀리하세요. 우유와 만나면 몸속에 돌이 생기고 소고기와 먹으면 영양소가 흡수되지 않으며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신장이 과부하를 겪습니다. 이 3가지는 검은 콩과 상극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둘째, 검은 콩의 최고의 짝꿍은 달걀, 현미, 식초입니다. 달걀로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고 현미로 혈당 상승을 억제하며 식초로 콩을 부드럽게 만들어 영양분을 몸 전체에 흡수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먹고 난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고 몸이 붓는다면 그건 내 몸에 맞지 않거나 섭취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남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하지 말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지혜롭게 드셔야 합니다. 건강은 알기만 해서는 힘이 없습니다. 실천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점검해 보세요. 콩자반 옆에 젓갈이 놓여 있다면 과감히 치우고 내일 아침에는 우유 대신 따뜻한 물과 식초를 곁들여 보세요. 작은 실천이 하루, 이틀 쌓이면 1년, 10년 뒤 건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병원 방문을 줄이고 팔팔하게 100세까지 건강을 지키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밥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검은 콩을 즐겨 드시는 친구나 가족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하세요.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지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주치의였습니다.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제가 마음으로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